오늘 강의할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여태까지 하던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 개의 빌딩 블록이 되지만 요거 나름대로 DA 컨버터라든지 AD 컨버터라든지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많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는 것 같기도 한데 AD 컨버터나 DA 컨버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원리는 내가 원하는 값과 크냐 작으냐만 비교를 하면 돼. 그 비교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이 뭐겠어요? 뭐야?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뭐죠? 컴퍼레이터죠. 그죠? 컴퍼레이터를 만드는 제일 기본이 되는 블록이 뭐예요? 뭐예요? 뭐야? 컴퍼레이터 그림 그려보세요. 컴퍼레이터 어떻게 그리죠? 컴퍼레이터 블록을 갖다가 어떻게 그렸어, 지난번에? 입력과 출력 비교해서 입력 두 개 비교해서 출력으로 나왔죠? 그 모양이 뭐예요? OPM프죠? 컴퍼레이터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OPM프입니다. OPM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죠? OPM프에서 제일 중요한 블록이 어떤 블록이에요? OPM프 그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려봐. 손으로 한번 그려봐. 손 들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렇게 그랬죠? 입력단이 어디 있어요? 입력단. 입력단 어디 있어요? 입력단이 뭐예요? 디퍼런셜 스테이지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디퍼런셜 스테이지입니다. 디퍼런셜 스테이지 왜 나왔죠? 왜 디퍼런셜 스테이지를 쓰게 됐어요? 노이즈 때문에 썼어요. 그죠? 그리고 큰 게인을 위해서 디퍼런셜 스테이지를 쓰고 디퍼런셜 스테이지에서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변형된 구조들이 많이 공부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내가 다시 물어볼게. AD나 DA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간단하다. 왜 간단하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어떤 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만 하면 돼요. 크면 크다 1, 작으면 작다 0. 요 값만 주면 되는 겁니다. AD나 DA 컨버터가 그래요. 그래서 몇 비트로 할 거냐는 그거를 몇 개를 병렬로 쌓을 거냐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게 AD나 DA 컨버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큰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그마한 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기존점, 내 레퍼런스 전압과 같으냐 작으냐를 비교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크게 해봐. 뭐라고 그랬어요? 컴퍼레이터라고 그랬죠? 그죠? 컴퍼레이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이 뭐예요? OPM프예요. 맞죠? OPM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블록이 뭐예요? 디퍼런셜 스테이지 입력단이에요. 입력단은 어디서 나왔냐면 Common Source Amplifier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처음에 배울 때 내가 지금 말한 거에 역순으로 배워왔어요. 역순으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간단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다 넣고 있으면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이건 내가 배우던 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DDA 컨버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가 하는 걸 배우고 동작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ADDA 컨버터는 항상 얘기한 것 같이 어떤 기준이랑 크냐 작으냐를 갖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어떤 기준보다 크냐 작으냐를
잘 맞췄느냐 잘못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 컨버터가 좋으냐 나쁘냐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보면 혹은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다른 책을 보면 조금 다른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얼한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걸 아날로그 값으로 내주는 그 블락을 갖다 우리가 DA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시그널이 완제로의 합인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가 꺼졌냐 켜졌냐에 따라서 1이냐 0이냐가 결정이 되고 요건 비트 수의 웨이트에 따라 가지고 요런 디지털 시그널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디지털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이나 그때쯤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디지털 비트가 들어오게 되면 레퍼런스 전압으로 곱해가지고 Vout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라고 하는 것은 제일 끝에 나오는 제일 규모가 작은 기본 제일 작은 비트의 애널로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VLSB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8비트짜리의 VLSB라고 하게 되면 2의 8승을 갖다가 V 레퍼런스로 나누는 그 값이 우리가 V 레퍼런스 LSB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비트짜리를 갖다가 이런 디지털 인풋에 대해서 LSB를 구하게 된다면 요거 이제 8비트니까 2의 8승 분의 V 레퍼런스 전압 5V 하게 되면 리스트 비트가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디지털 비트가 아날로그 값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요 디지털 비트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맞죠?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워요?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워요?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 언제 배우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알긴 알죠? 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정의대로예요. 우리가 정의. 네. 왜냐하면 기본 전압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게 V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의 반 2분의 1 그죠? 그거에 또 반 2의 자승분의 1 그거에 또 반 2의 3승분의 1 이렇게 해서 요거대로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맥시멈이 어디까지지? 그 맥시멈만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맞혀 들어가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맥시멈이 이 친구는 100만 원, 저 친구는 1000만 원, 이 친구는 교수님이 짜니까 1000원 이상은 안 갖고 다닐 거다. 1000원 이렇게 했으면 1000원에서부터 얼마인지 알아맞히려면 500원이요. 500원보다 작습니다. 그럼 내가 아닙니다. 깁니다. 맞죠? 500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750원이요. 그 다음에 750원으로 가겠지. 그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반값이 우리 잘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아날로그 값은 이제 3.5라는 값이 요 값은 3.5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볼테이지는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의 볼테이지는 약 19mV 그러니까 19mV보다 크냐 작으냐를 갖고 계속 비교를 해 나가면서 이 아날로그 디지털 비트의 아날로그 값을 찾아 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를 갖다 우리가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 들어가고 그 레퍼런스 전압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그 입력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냐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맥시멈을 잡고 이 사람은 1,000원으로 맥시멈이 잡았다면 굉장히 1,000만 원으로 잡은 사람 아마 돈을 액수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계속 비트 수를 계속 늘려. 한 번 할 때마다 한 비트씩 늘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비트를 여러 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1,000원으로 잡았다면 만약 그것이 맞다면 굉장히 빨리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알아맞힐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전압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여기에서 디지털 값, 그 다음에 디지털 값 이렇게 따라 나가겠는데 요만큼 요거 색칠하는 것만큼의 에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아날로그 값하고 디지털 값하고는 에러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얼마나 작으냐를 가지고 AD 컨버터나 DA 컨버터가 잘 만들어졌다, 성능이 좋다, 이거가 우리가 결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랩에서도 이 에러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고 있죠. 이 에러 때문에 중간에 비트가 없어지기도 하고 노이즈가 나와서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 같은 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리니어하냐, 얼마나 넌리니어하냐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계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를 하나 배웠을 것 같아. 엥겔 지수 배웠죠? 맞죠? 네. 먹는 거를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인가, 저 동네는 못 사는 동네인가가 됩니다. 그 엥겔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백 년 전 사람일 거야. 그 옛날에는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였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으면, 잘 먹으면 부자예요. 못 먹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서 돈이 100원이 있는데 내 돈 100원인데 음식료로 식음료 값으로 90원을 쓰면 못 사는 사람이야.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서 10,000원 정도만 먹는 걸로 쓰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그 엥겔 지수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지? 잘 사는 사람들은 비싼 데 가서 먹어요. 집에서 안 해 먹고 호텔 가서 사 먹고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사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젊으니까 이제 나가서 취직해서 돈을 벌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걸 훨씬 더 즐겨할 거야. 생활 비율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 지수 가지고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즘 평가를 하는 게 뭐를 평가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요즘은 뭘 갖고 평가를 할까? 평가할까가 아니고 뭐 갖고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생각해봐. 문화생활을 얼마나 하냐? 문화생활이라는 건 좀 통계로 잡기가 되게 곤란할 테니까 이거 다 갖고 있죠? IT 지수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IT 통신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냐, 디지털 사용료로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갖고 있는 자, 갖고 있지 못한 자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통신비를 자꾸만 낮추려고 그러는 게, 통신비를 확 높여가지고 세금도 왕창 받으면 되게 좋을 텐데 돈 걷기도 얼마나 쉽겠어. 쓰는 놈한테 돈 받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돈 걷기는 쉬운데 돈이 없는 사람이 영원히 돈을 가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이 따라서 기술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지수 같은 것도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계산하는 거, 거기도 이제 계속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 어떤 지수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 지수의 정의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교과서마다 그게 다 바뀌어. 저자마다 나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저자는 그거 아니고 나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하고 그게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트랜스퍼 커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이게 좀 왜 말이 달라졌지? 그럴 때는 항상 X축하고 Y축이 이쪽 디지털이고 이쪽 애널로그 값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디지털하고 이쪽으로 아날로그 값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쪽으로 디지털 값이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값과 디지털 값이 0, 1,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비트짜리라 그러면 맥시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압이 레퍼런스의 전압에서 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의 볼테이지만큼을 빼준 전압이 맥시멈 전압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비트 수에 따라 여기 이제 도로 바뀌었죠? 이쪽이 디지털 값이 되면 00, 그 다음에 11, 01, 그 다음에 11, 10, 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때 뭘 쓰겠어요? 레퍼런스를 쓰죠. 컴퍼레이터를 쓰죠. 컴퍼레이터에서 8분의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전압보다 크냐 작으냐라는 오피암프를 여기다 놓고 입력이 들어오면 그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크면 쭉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8분의 3 그거보다 크냐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지털 비트를 쭉쭉쭉쭉 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 빨간 것 칠한 것만큼의 에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아날로그 값은 실제로는 이렇게 아이디어란 값으로 될 텐데 이게 0, 01, 10, 11 이렇게 할 때마다 에러가 요만큼씩 생기게 되는데 이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에러를 줄이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지무지하게 조그맣게 자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에러가 점점 작아지겠죠? 에러가 작아진다는 건 오리지널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싸지만 약간 엉성한 걸 살래?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걸 살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그 민감하냐 하는 걸 갖고 따져주면 되겠죠. 오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하고 비디오도 되게 민감하지만 사람이 듣고 보는 센싱 하는 이외의 다른 센서들은 아직 굉장히 둔하거든. 사람이 온도에도 둔하고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둔한데 그런 걸로 우리가 이런 AD 컨버터를 만든다면 훨씬 더 비트 수가 낮은 거를 쓸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혹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엔지니어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노이즈를 줄이는 일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아날로그의 신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아날로그의 신호를 첫 번째로 잡아가지고 디지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이 안에 커다란 무슨 블럭이 있는 거죠. 디지털로 만들어서 프로세싱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DA 컨버전을 해서 아날로그 값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도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커다란 블럭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시그널이 이게 내추럴한 시그널이에요. 어떤 자연에서부터 오는 어떤 형태의 시그널.
어떤 시그널이라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서 내가 전압이나 전류로 바꿀 수 있는 시그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것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그널은 시그널인데 내가 관심이 없어. 여기에 우리 감기 걸려본 사람들, 안 걸려본 사람 없겠지? 응? 감기 걸릴 때 시그널이 오지 않아요? 아이씨, 오늘은 열이 좀 난다든지, 갑자기 콧물이 뚝 떨어졌다든지 시그널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시그널을 전류나 전압으로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예방을 하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전류나 전압으로 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받아서 디지털로 바꿔줘요. 여기가 AD 컨버터가지. 왜 디지털로 바꿀까요? 왜 바꿀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지. 여기 사람이 필요로 하다면. 이 중간에 AD 컨버터와 DA 컨버터가 왜 필요로 할까? 디지털 신호를 보내기가 더 편해서. 여기서 편해요. 편해. 왜 편하지? 0과 1로만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 전기공학 한 사람들이니까 골치 아프게 말이야.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이쪽으로 갈 거라면서 이쪽으로 가면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노이즈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말은 조금 힘든 말인데. 노이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신호를 증폭을 해가지고 크게 해서 저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크게 하면 노이즈가 끼니까 디지털로 처리를 하면 조금 노이즈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또 끼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다른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랜지스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블락은 뭐예요? 기본적인 그 단위 엘리멘트는 뭐예요? 트랜지스터죠? 맞죠? 트랜지스터는 0과 1밖에 모릅니다. 0과 1. 맞아요? 디지털이에요, 걔네들은. 꺼졌냐 켜졌냐만 안정한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맞죠? 그래서 0과 1로밖에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 블락을 만들어서 갖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기보다 그냥 프로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AD 컨버전을 해서 디지털을 이쪽으로 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놈은 시키는 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곱해라, 나눠라, 더해라, 빼라. 그 다음에 저기다 갖다 기억시켜 놨다가 뭐 10분 후에 이쪽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해라. 저놈하고 합쳐라. 저놈은 없애버리고 저놈에 대한 노이즈는 빼라.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서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니까 거기서 하는 별의별난 짓들을 여기서 프로세서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로. 아날로그는 못 한단 말이지.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디지털 시그널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AD 컨버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별짓을 다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시그널을 만들었고 나면 다시 사람들한테 줘야 될 텐데 사람은 디지털 시그널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바꿔주기 위해서 DA 컨버전을 또 해주는 거죠. 응? 알겠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지주머니에 달러가 많아도 그 돈을 바꿔야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원화로 바꿔야 돼요. 나갈 때 지네 나라 가서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또 바꿔야 되겠죠?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AD와 DA 컨버터를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블락에서는 AD와 DA를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꿨다가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꾸면 아이디어란 거라면 여기 있는 신호하고 여기 있는 신호하고는 똑같은 신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아이디어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 그죠? 그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게 지금 점선으로 요렇게 그은 게 요게 지금 우리가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요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퀀타이즈를 했다. 01, 001, 010, 011, 100, 그다음에 1001 이런 식으로 해서 퀀타이즈를 디지타이즈를 했다 그러면 요게 있는 요만큼씩의 오차가 전부 다 요렇게 까맣게 생기겠죠. 이렇게 빨갛게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에러가 생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에러가 생기면 그 에러는 없앨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에러가 생기게 되면 이게 우리가 속수무책인 거야.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에러가 예쁘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에러들이 조금씩 찌그러지기도 하고 랜덤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요런 그 램프 시그널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요런 예쁘장한 램프 시그널을 보다는 이런 식의 아날로그 시그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각각의 디지털 값들을 적어 내다 보면 요 부분만 요런 부분만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는 책에서는 램프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건 뭐 램프가 아니라 그냥 아날로그 신호에서도 이런 이론이 이렇게 퀀타이즈를 할 수 있을 거고 요걸로 인해 갖고 이런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노이즈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게 들어가거든. 여기에 여기 있는 요거, 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요 선, 여기서부터 요 선을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건 중학교 1학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압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지? 맞아요? 이렇게 되죠? 네. 목소리가 슬슬 작아지고 있어. 이거 X하고 T를 갖다가 X로 놓고 VQ를 갖다가 Y로 놓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알겠죠?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적분도 해야 되고 RMS 값도 구해야 되고 RMS 값은 언제 배우죠? 루트 민 스퀘어에 대한 값은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 응? 네,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승해서 평균 낸 값이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를 왜 배워야 되느냐, 왜 그거 값을 정의를 하게 되느냐면 어떤 값을 어떤 시그널이 AC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그 시그널이 크냐 작으냐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서로 캔슬 아웃이 돼서 제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스퀘어를 하면 마이너스 값이 전부 다 플러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그널을 갖다가 스퀘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갖다가 민 스퀘어 하면 이걸 갖다가 평균값을 내면 평균값이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루트 민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기에서 AC 전압을 재면 그 값이 전부 다 루트 민 스퀘어, B치는 아니고 루트 민 스퀘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나중에 요 값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루트 민 스퀘어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어떤 아날로그 값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든지 에러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하기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하는 건 지난번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내가 들어온 시그널에다가 노이즈가 얼마나 많이 끼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야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 투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레이시오 SQNR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게 얼마냐 하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시그널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입력 전압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에러의 값의 비를 갖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SQNR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계산 과정은 그냥 재밌어요. 이걸 수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산술적으로 되게 재밌는 문제라 시험 문제 내기도 참 좋아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SQNR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에 대한 RMS 값,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에 대한 RMS 값을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RMS 값을 요거에 대한 RMS 값을 구하고 요거에 대한 RMS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누소이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입력을 사이누소이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입력 시그널에 대한 RMS 값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있어 없어?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고 내가 시험 백지를 주면서 계산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 구하는 사람이 반 정도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 것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라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많이 달라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좀 헷갈려서 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화의 통로를 딱 끊어버리면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인웨이브라고 하는데 사이누소이달 함수가 입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루트 민 스퀘어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기 동안 그 함수의 자승값을 적분을 하고 루트 mean square 그죠? 거기에 그 값을 자승을 해서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반값을 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루트 민 스퀘어의 값이 되겠으니까 그 값을 계산을 하면 2 루트 2분의 V 레퍼런스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건 사이누소이달인 경우에 이렇게 될 거고. 맞죠? 네.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함수의 루트 민 스퀘어를 계산을 하려면 조 함수의 값은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자승을 해가지고 민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승을 하면 이게 루트 민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루트가 되겠죠.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VQ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 넘어가는 사람 여기서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느냐고 따져 물으면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된다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적분을 하고 평균값을 취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못 따라갈까? 못 따라가? 이거 집어넣고 자승해서 적분하는 거 이건 언제 배우지? 고등학교 때 배우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SQNR이 크냐 작으냐를 계산을 해줍니다.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 전체 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하고 마찬가지로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아까 계산한 입력의 RMS 값, 그 다음에 노이즈의 RMS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해서 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 값은 SQNR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6.02N 플러스 1.76dB야. 그냥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SQNR은 눈 감고 읽어봐. 한번 눈 감고 읽어봐. SQNR은 뭐야? 자꾸 쳐다보지 말고.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고. 1.76. 어느 시험 문제든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노이즈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뭘 만드는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최소한도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80dB 정도는 돼야 됩니다. 스펙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와요. 노이즈 레벨보다 10의 4승만큼 내 시그널은 요만큼인데 노이즈는 이거보다 10의 4승만큼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화면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내 소리가 잘 들립니다. 내가 그거를 어떤 사람한테 신호를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SQNR의 80dB냐, 60dB냐, 100dB냐. 100dB면 노이즈가 요만큼인데 신호는 요만큼인데 노이즈 값이 얼마? 10의 5승분의 1만큼 작은 노이즈가 끼는 거죠. 맞지? 10의 8승이면, 아니 80dB면 시그널이 요만큼인데 노이즈 레벨이 그 맥시멈 시그널보다 10의 4승만큼 작은 거죠. 그죠? 그러면 100dB가 80dB보다 훨씬 크다는 걸, 좋다는 걸 알겠지? 그죠?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 n이 커져야 되겠지? n이 커지려면 뭘 해야 돼? n이 커지면 비트를 많이 쓰는 건 당연하지. 회로가 복잡해져요. 아니,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회로가 똑같은 게 막 늘어나. 얼만큼 늘어나느냐? 내가 여기다 넣어달라 했더니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예제로 들어가면 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SQNR은 얼마? 6.02N. 이게 결국은 6.0이라고 하는 게 3dB씩 떨어진다는 3dB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떨어지면 3dB가 아니고 6dB씩 떨어지는 거예요. 6dB씩.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시험에 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시험 문제에 냈는데 만약에 이걸 틀리는 놈은 그건 놈도 아니고 그건 나를 아주 조롱하는 새끼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학점을 줄 수가 없어. 다른 거 다 맞았더라도. 알겠죠? 이그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 스케일, 햅 스케일, 사인 웨이브에 대해서 SQNR과 VQ를 계산을 해라. 10비트 AD 컨버터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트 비트
least significant bit의 볼테이지는 10비트이기 때문에 요걸 레퍼런스 전압이 이제 2V예요. 레퍼런스 전압이 2V라는 건 2V에서부터 크기를 비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V, 1V. 그러니까 아까 얘가 얘기했듯이 돈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1,000만 원, 1,000원 했을 때 그 1,000만 원이면 V 레퍼런스가 머니 레퍼런스가 1,000만 원. 1,000원 그러면 V 머니 레퍼런스가 1,000원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V이기 때문에 약 1.9 미리볼트가 기본 전압이 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대로 레퍼런스 전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 값하고 이 값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금방 잊어먹어. 그치? 이거 뭐하러 외우고 있겠어? 그러나 아까 내가 얘기를 했듯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 공식을 써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나왔지? 난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갑자기 V 레퍼런스는 2루트 2분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RMS 값은 이렇게 되죠 하고 하면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외웠더라도 하루 지나고 나면 잊어먹거든. 그러나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으면 계산하면 될래나? 내가 잊어먹었는데 옛날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노이즈의 퀀타이제이션 볼테이지는 루트 12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게 0.56mV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비트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비트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SQNR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10비트만 줘지면. 그래서 SQNR은 61dB짜리가 되면 됩니다. 61dB짜리의 AD 컨버전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half 스케일로 하게 된다면, 볼테이지를 갖다 우리가 만약에 반으로 잘라갖고 하게 된다면 6dB만큼 잘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레퍼런스 전압을 반으로 자른 거니까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55dB짜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10dB 정도 올라갈 때마다 AD 컨버터나 DA 컨버터의 값이 2배,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러면 또 2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배, 또 올라가? 그럼 4배가 아니고 8배. 값이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용해서 쓰는 것이 한 1,000원 정도 되게 된다면 군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만한 거 하나에, 부품 하나에. 우리나라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무슨 어뢰 발사 뭐를 몇 천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아직 발사를 못 한다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상용화하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잘 만들어요. 예를 들면 10dB짜리는 우리가 잘 만든다고. 근데 20dB짜리는 못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100만 원짜리는 잘 만드는데 1억 원짜리는 못 만들어. 그걸 못 만드는 트레시홀드를 우리가 아직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술의 어떤 제한을 못 넘어가는 게 한계인 거죠. 그것은 기술력이 없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노하우를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압이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은 그건 역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이제 대한민국의 공학에 대한 역사도 꽤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해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60dB 정도짜리의 AD 컨버터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풀 스케일 2V짜리 레퍼런스의 풀 스케일인 경우에 60dB짜리를 되게 되는데 80dB 정도가 돼야 돼. 이 60dB 갖고 하니까
화면을 보니까 화면에 어떻게 좀 기분 나쁘다. 사실 화면을 갖고 보면 60dB짜리나 80dB짜리나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전문가들은 그 차이를 봐요. 그래서 60dB짜리를 안 하니까 80dB로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지. 근데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회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면적이 커지고 결국 그것은 경제성으로 가게 돼서 돈이 비싼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비싸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봅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80dB짜리 find the number of bits 이렇게 해서 비트가 아니고 number of 80dB full scale 2V짜리 full scale에서 80dB를 하는 것하고 half scale 2V에서 half scale 사인 웨이브에서 80dB인 경우하고 비트의 차이를 비트의 숫자를 적어라라고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게 80dB가 되는 경우에 요거는 N은 우리가 13이 될 거고 그다음에 half scale인 경우에는 여기서 86dB가 되겠죠. 그래서 86dB가 되니까 그것은 N 이퀄 14비트가 된단 말이죠. 13비트짜리하고 14비트짜리하고의 차이는 한 비트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AD 컨버터를 만든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배우게 될 때 그중에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이 프레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AD 컨버터를 만드는데 제일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쫙 들어오면 한 번에 비트수를 원제로를 한 번에 쫙 만들어버려. 만들어가지고 디지털로 탁 줘요. 그러니까 무진장 빨라 그거는. 근데 컴퍼레이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N비트를 만들려면 2의 13개의 컴퍼레이터가 필요해요. 2의 13승계면 몇 개야? 8,000개의 컴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8,000개의 오피앰프가 필요합니다. 8,000개의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합니다. 무진장 많은 거죠. 그죠? 2의 13승계는 16,000개가 필요로 합니다. 자승계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요만한 거에다 집어넣었던 걸 갖다가 면적이 이만한 거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값이 최소한도 2배 이상으로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값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면적이 커지면 고장날 확률도 되게 높아져요. 에러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한 비트 차이로 이만큼의 8,000개에서 16,000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여기서 V-in이라는 게 어떤 로우 데이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어떤 특정한 색깔일 텐데 이 비트 수가 낮으면 뭐 빨간, 파란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는데 이 비트 수 N이 높으면 그걸 더 다양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아주 좋은 예를 들어줬는데 그런 예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완제로로만 얘기를 하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완제로라고 하면 1비트로만 컨버전을 하는 거잖아요. 2비트로 하는 거면 뭔가 노이즈가 들릴 거고 3비트로 하면 이거 사람 목소리다? 들릴 거고. 그죠? 그래서 점점 비트수를 늘리면 이거 강의하는 거구나. 조금 더 다르면 이거 대학원생 불러갖고 야단치는 거구나. 비트수를 늘리면 정보가 점점 많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좋은 예지. 햇빛이 들어올 때 비트수를 하면 불이 꺼졌냐 켜졌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다양하게 공부를 그걸 들여다보면 즉 비트수를 늘리면 이게 여러 색깔의 빛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갖다가 시간으로 쭉 하면 이게 영화구나 만화 영화구나 이게 강의 자료구나 정보를 점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리미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질문이랑 비슷하게 돼요. 이게 아마 온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오늘이 Tuesday인데 온도가 어떻다. 이런 온도가 되는 게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겠죠. 근데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만 내가 그날의 날씨를 기록을 한다면 12시에 딱 보니까 요 몇 도, 요때 몇 도, 요때 몇 도, 요때 몇 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정보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비트수가 작으면 이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특정한 정보밖에 내가 취할 수가 없는데 그 비트수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본래 시그널의 정보와 정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 그 대신 비용이 들어가죠. 그 많은 정보를 취해야 되고 그 많은 정보를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바깥에 비 오나? 비가 오죠? 어?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오늘 오후 아직 오전이구나. 오전 11시 30분에 비 올 확률은 80%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는 건 100%여야 되는데 80%야. 아직도 비 안 올 확률이 20%나 있어. 수시로 바깥을 보세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수시로 정보를 취해야 되는. 그래서 통계를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통계가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빈자리가 되게 많은 학문이 그쪽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레졸루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 대신 굉장히 뭐라 할까 코스티 단가가 높은 그런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얘기가 들어간다고 저렇게 시그널을 주잖아. 이게 보세요. 이제 아이디어란 것이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오피안프 만들 때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옵셋이었죠. 맞죠? 그 입력단 2개 들어가잖아. 입력단 2개에 대한 전압은 이게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야지. 요거 1V 늦으면 요것도 1V 따라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 두 개의 볼테이지의 차이는 얼마? 제로여야 되는데 옵셋이하고 항상 따른단 말이죠. 옵셋이라고 하는 건 넌 아이디얼리티 때문에 생겨요. 뭐 별의별난 이유가 다 있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생기면 그냥 옵셋에다 집어넣어. 그 옵셋에 의해서 이게 변하게 되는데 그 옵셋만큼 이만큼 올라가는 수도 있고 내려가는 수도 있겠죠. 그죠? 옵셋에 의해서 이만큼씩 변하는 그런 에러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값이 이렇게 쭉 디지털 값이 변하면 그 디지털 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가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끝판에 가면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런 에러들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게 컨버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난 에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에러들을 일일이 무슨 에러, 뭐 때문에 생기는 에러인가를 찾아내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찾아내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에러든지 이게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면 항상 일정하게 나오면 없애면 돼. 반대로 똑같은 노이즈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쳐주면 노이즈 캔슬 아웃 되겠죠. 근데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 좀 젊은 총각들일 테니까 잠깐 사람 있나? 없어? 나만 갔나? 신랑감이 아니고 신부감으로 좋은 여자를 택해라고 그럴 때 머릿속으로 다 기준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넌 뭘 기준으로 잡을래? 저게 레이닝 우먼이 떨어진다면 빗방울같이 여자들이 너한테 또 쏟아진다면
기준 하나를 잡아가지고 뭘 기준으로 잡아서 저 여자가 내 여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준 하나만 딱 잡아봐. 성격?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골라주기 힘들어. 좋아, 성격. 그 다음에 또 너는 뭘 잡을래? 미모. 잘생기면 무조건 좋다. 이거는 되게 좀 찾기가 편해요. 중매쟁이들이 편해하는 선택권 중에 하나야. 그렇지만 그것도 따져 들어가면 미모가 얼굴이냐, 가슴이냐, 딴 곳이냐, 뭐 여러 가지 또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겠지, 그지? 맞죠? 기준은 계속 세분화하면 한없이 세분화돼요. 그러나 크게 나눠서 나는 미모, 나는 성격, 너는? 성격이야? 그 다음에 또, 넌 누구 할래? 저는 키를 하겠습니다. 키. 이것도 제일 편한 기준 중에 하나죠. 작은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지? 어떤 사람은 몸무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준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왜 기준이 달라지냐? 그건 그 사람이 기호예요, 기호. 그지? 내가 좋다는데 무슨 난 돈이 없고 무식해도 공부 안 했어도 얼굴이 이쁘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까짓거 그냥 눈 감고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걸? 응?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AD 컴퓨터 만들어 놓은 AD 컴퓨터가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를 할 때 내 AD 컴퓨터나 DA 컴퓨터에 어디를 보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 좋다 하는 걸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AD 컨버터를 볼 때도 그런 기준들이 여러 개 기준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기준은 참 괜찮은 기준이다. 이 기준은 정말 이 기준을 맞춘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제 옵셋 에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게인 에러라든지 나오는데 그냥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공식을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 V 아웃에다가 V LSB는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V 아웃에다가 이걸 하면 옵셋 에러다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갖고 지 거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잊어먹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저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I agree 동의한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INL과 DNL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피니션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데피니션이 INL과 DNL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DNL은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에 생기는 디퍼런셜을 구해야 되고 인테그랄은 한 개 포인트에서의 차이점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DN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DAC 여기 이제 DAC 디지털 값이 되고 여기는 DA 아웃풋이니까 아날로그 값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값이 요렇게 들어와 요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00100 그다음에 여기는 01 그다음 비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비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IDR한 경우에는 요 값 해서 아날로그의 값이 이렇게 딱 차이가 나야 될 텐데 예상한 대로 이게 실제로 액추얼한 값은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휘든지 혹은 이렇게 찌그러져 가든지 이렇게 찌그러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디퍼런트 DNL이라고 하는 값은 요 빛과 다음 빛의 실제적인 값의 차이 그리고 IDR한 값의 차이 맞죠?
요 두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의 차이, 여기에서의 차이의 차이를 구하면 DNL이 됩니다. 오케이? INL은 한 점을 잡아가지고 요 점은 요 점이어야 되는데 요 점으로 간 거죠. 요 점의 차이. 요 점과 요 점의 차이를 INL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비트를 찾으면 요 점과 요 점의 차이가 INL, 요 점에서의 INL 값이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정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저걸 하고 있으면 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디퍼런셜은 그냥 글자 그대로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포인트에서의 에러가 얼마나 많이 났는가 하는 걸 계산하면 되고, 인테그랄은 한 점에서의 에러가 얼마나 났는가, 요 에러 값이 인테그랄 넌리니얼리티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려워? 안 어렵죠? 근데 되게 잊어먹기는 쉬운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갖고 계산할 이유도 없어. 요새는 기계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ADDA 컨버터 뭐 만들어서 기계에다 푹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 자동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쫙 나와. 한 번에. 옛날에 정말 인테그레이터로 만들기 어려울 때는 이런 거를 정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학교 다니지만 계속 요 비트마다 이걸 딱 계산을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을 했겠나고.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에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 에러보다 내 에러가 또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결과가 되게 많이 틀려서 그걸 하루에 막 수천 개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천 개를 계산하는데 어려운 걸 계산해갖고 수천 개를 하는 게 아니고 0.01 곱하기 빼기 0.02 답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1mV 차이 나는 거 또 답 쓰고,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정말, 야, 내가 정말 이게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답답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요새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전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그 대신 거짓말을 못하지. 조금 내가 요거 0.2로만 고치면 내게 세계 최고가 되는데, 요러면 0.2로 고치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은데, 그 거짓말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어쨌건 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데피니션을 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데피니션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아날로그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올 때 아이디얼한 트랜스퍼 커브라고 하는 놈이, 아이디얼한 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디지털로 그 값을 바꾸면 001, 010, 011, 1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아이디얼하게. 맞지?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꼬부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차가 나듯이 이렇게 꼬부라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001, 010, 011, 100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금씩 시프트가 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서서히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디지털 값이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에 대한 오차가 에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에러가 왜 나오느냐, 그 에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로에 어디를 건드려야 될 거냐를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노이즈에 대한 특성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에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또 DNL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요게 0.5비트
0.5 LSB, 0.5 LSB, 0.5 LSB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게 커져요. 이렇게 쉬프트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게 이렇게 쉬프트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 non-linearity가 differential non-linearity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5 빼기 1 해갖고 0.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예제를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정의에 의해서 INL과 DNL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DNL을 가지고 DNL이라고 하는 건 요점과 요점 사이의 에러잖아요. 한 비트와 다음 비트의 사이에 에러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는 그게 돼. 근데 그 에러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점이 있어요. 그거를 또 평가하기 위해서 INL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서 요새는 두 개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 AD 컨버터 혹은 DA 컨버터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NL과 DNL을 요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가 디지털 아웃풋이 되고 DA 컨버터인 경우야. 여기가 이제 아날로그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갔어.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여기 기준을 갖다가 16분의 1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입력이 쭉 들어가죠. 16분의 1보다 크냐? 크지? 1. 그 다음에 쭉 아날로그가 쭉 바뀌어도 계속 잡다가 16분의 3보다 크냐? 오케이.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쉬프트가 됐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별의별 이유가 다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16분의 얼마야? 16분의 5가 왔는데 비교가 안 돼. 더 작은 게 이게 쭉 가게 되죠. 아직도 작어. 그 다음에 16분의 6이 왔을 때 크다. 이제 올라가. 여기서 에러가 생기겠죠. 그 에러가 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할 때 그런 에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돼. 그 에러가 뭐냐면 16분의 1이라고 하는 놈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옵셋이 여기에 걸린 거야. 16분의 5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옵셋이 여기에 이 OP 암프에서 이 컴퍼레이터에서 특이하게 생기는 옵셋 전압이 여기 있어. 그러면 아까 내가 16분의 5하고 이쪽에 입력이 들어갈 때 16분의 5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회로에 들어갔더니 16분의 5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에러가 생기겠죠? 네. 그 에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이렇게 여기 요 노란 면적만큼 여기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요거 주면 요 그림 그릴 수 있겠지?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이렇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면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실험하라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이거 실험하라 그러면 이건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계가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계가 왜 이렇게 그렸는가는 알고선 그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NL하고 DNL하고 DNL까지만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시험 보겠습니다.